네, 이제 매개 효과 검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독립변인 X의 종속변인 Y에 대한 효과가 제3의 변인, 매개 변인을 통해서 미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매개 분석입니다. 그래서 세 변인이 각각 잠재 변인 또는 측정 변인 모두가 될 수가 있고요. 매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과 마찬가지로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은 또 하나의 종속변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떻게 또는 왜에 대한 설명을 주는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볼 때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 라는 말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개 변인을 투입시켰을 때 그 효과가 유의미했다.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인하고 조절 변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그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를 이제 직접 효과라고 하고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을 거쳐서 종속변인으로 가게 됐을 때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효과, 전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더한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매개 변인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나 했을 때 무조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 그리고 매개 변인과 종속 변인 이렇게 각각의 관계가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나 선행 연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근거로 이제 매개 변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매개의 상관을 봤을 때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상관이 또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여기 패스 A가 강도가 너무 높아지면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력이 감소할 수 있고 이 매개변인을 통제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 C'에 대한 검증력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총효과라고 하는 것이 C가 C' 더하기 여기 AB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예시가 있으니까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개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신뢰도가 낮게 되면 그 혼입 변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개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이 되고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 추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오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회귀 분석보다는 그 구조 방정식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매개 변인의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0.90 이상인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는 그 단일 매개 효과는 단일 매개 효과와 다중 매개 효과 그리고 뒤에 나올 이제 순차 매개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 매개 효과는 하나의 매개 변인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날 때 이제 단일 매개 효과라고 하고요. 다중 매개 효과는 매개 변인이 2개 이상일 때 다중 매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들 변인이 측정 변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SPSS 경우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잠재 변인일 경우에는 구조 방정식을 에이모스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연속 매개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인에서 매개 변인 1번, 두 번째 매개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 이렇게 시간적 순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개 변인 간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절차로는 바론 케니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가장 오래되기는 했지만 정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매개변인이 없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총효과와 매개변인이 있다고 설정한 모형에서 이 AB와 이 A와 B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효과, 패스 A와 패스 B는 반드시 유의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절차를 보시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해서 C가 반드시 유의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효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이때 유의미한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각각을 통제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패스 B가 꼭 유의미하게 나와야 되고요. 근데 이 SPSS 같은 경우에는 패스 B를 검증하는 분석을 동길 때 이 C'도 같이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 A와 패스 B의 유의미함을 확보를 했으면 이 AB 경로의 유의미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AB를 한 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소벨 테스트나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전체 효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까 1단계에서 봤던 전체 효과와 이 3단계에서 봤던 C'을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C'이 유의미한데 전체 효과에 비해서 작아지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분 매개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론 캐니의 절차가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1단계의 전체 효과가 항상 유의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매개 효과는 있지만 전체 효과가 없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상쇄 효과가 있는데 여러 개의 매개 변인이 존재하고 이들의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남편 대상으로 분노 교육을 했을 때 결혼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는가를 보는 것인데 이때 아내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것과 남편의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것으로 매개 변인을 2개를 제시를 했는데 부모 교육을 했을 때 아내 교육을 하는 거는 플러스로 작용을 할 것이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것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둘 간의 패스가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서로의 효과가 이제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전체를 다 합했을 때는 효과가 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각각의 매개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억압 효과인데요. 억압 효과는 이 매개 효과와 C'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스트레스 사건과 심리적 부적응적 관계에서 대처 행동의 매개 효과를 보는 것인데, 스트레스 사건에서 대처로 가는 경로는 플러스고, 대처 행동에서 부적응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스트레스 사건에서 부적응으로 가는 그 경로는 C'은 플러스라고 나온다면, 이 아까 전체 효과는 AB, 그러니까 각각을 곱한 값에다가 C'을 더한 값인데, A는 플러스, B가 마이너스라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C'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를 억압하기 때문에 전체 효과는 없지만 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시간 효과인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너무 먼지 또는 가까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너무 그 관계가 시간 간격에 큰 차이를 두고 일어나면 바론캔이 1단계를 생략을 하게 되고, 짧은 차이를 두고 일어나면 1단계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게 되면 인과관계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원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선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큰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바론 케니에 의해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경우 해당 매개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벨 테스트와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면 Z 프라임 식이 있는데, 여기에 값을 대입을 했을 때 1.96 이상이면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벨 테스트의 한계도 있는데요. 간접 효과의 표집 분포를 정상 분표로 소벨 테스트는 가정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적 편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낮은 검증력을 가지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표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검증 방식이라서 표본 수가 2배 이상인 경우에 좋은 검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점을 보완하는 것이 부트스트래핑인데요. 이 부트스트래핑은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고 많은 샘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개 효과 추정치의 분포에서 95% 신뢰 구간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지의 수 추정을 위해서 경험적 표준 오차 SE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볼린스틴의 부트스트래핑 절차는 모델의 카이 제곱과 관련된 P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원리인지를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집단이 있으면 이 모집단에서 연구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다시 이 표본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하면서 부트스트래핑을 계속 이제 돌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95% 신뢰 구간에서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값 사이에 0이 없으면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외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SS를 이용을 해서 단일 매개 효과 검증을 해볼 건데 여기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값을 봐야 되냐면 먼저 이 회기 모형의 유의미한 정도를 보면 유의미하네요. 그래서 유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회기 모형은 일단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경로 개수가 유의미한지를 봐야 되는데 개수는 외모 지향, 종속 변수, 외모 관리, 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또 유의미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표준화 개수와 표준화 개수 둘 중에 어떤 걸 봐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비표준화 개수는 이제 독립변인이 1 증가할 때 종속변인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값이고 표준화 개수는 독립변인이 평균을 0으로 했을 때 표준 오차를 1로 했을 때 독립변인이 1 표준 편차 증가할 때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의미를 한다고 하네요. 연구자의 선택에 따라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값은 그래서 0.669 0.669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유의 확률은 유의하기 때문에 총 효과도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패스 2 A를 볼 건데 여기서도 이제 회기 모형이 유의미하고요. 또 여기에서 종속 변수가 사타로 나와 있죠. 외모 지향이 종속 변수로 가는 것도 유의미하다. 0.612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패스 A도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패스 B를 보면 패스 B와 C'을 봐야 되는데 회기 모형 왜 여기서는 근데 또 두 개가 나오냐면 SPSS로 하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C'도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두 개 다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B는 0.600로 나왔고
C'도 0.302 나왔고 유의 확률도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 2, 3단계 봤을 때 패스 A, B, C'까지 총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단계에서는 직접 효과 C'을 전체 효과 C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 효과라고 말한다 했고요. C'이 유의미한데 전체 효과에 비해서 작아지면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B값이 0.669, 3단계 직접 효과는 0.302 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효과에 비해서 직접 효과의 값이 작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는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로에서 유의미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소벨 테스트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소벨 테스트는 각각의 B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표준 오차 값인데 이 제시된 값들을 이 Z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아까 말했던 1.96보다 크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1.96 기준치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AB 경로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트스트래핑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끊었다가 가겠습니다.